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14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캔버스를 이용한 핑거 페인팅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픽 요소로서 캔버스와 다음에 캔버스 안에 들어가는 종이의 역할을 하는 비트맵, 다음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색상값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선의 두께라든가 그런 속성을 결정 지어주는 페인팅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캔버스에 핑거 페인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다 터치를 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핑거 페인팅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핑거 페인팅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핑거 페인팅 커스텀 뷰, 나만의 뷰를 만드는데 그 뷰가 무슨 역할을 한다? 핑거 페인팅 역할을 하는 커스텀 뷰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내가 핑거 페인팅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장 장치에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JPG 압축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다음에 저장을 할 때 바로 그냥 외부 그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파일을 쓰기 위한 권한 또는 읽기 위한 권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핑거 페인팅 커스텀 뷰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 전체 레이아웃은 이렇게 핑거 페인팅이라는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커스텀 뷰, 내가 사용자가 직접 만들 커스텀 뷰, 다음에 요렇게 어떠한 사인 내지는 우리가 어디에 서명을 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죠. 서명을 하거나 할 때 서명을 하고 나서 세이브 또는 전송, 서밋 버튼을 누르면 그 이미지가 저장이 되면서 어디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이브 버튼을 만들어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저장되게 이미지가 저장되게 하는 커스텀 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뷰의 핵심은 온터치 이벤트 뷰를 상속해서 만들 텐데요. 뷰를 상속해서 만들 때 온터치 이벤트에서 인밸리데이트를 계속해서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인밸리데이트가 호출되면서 온 들어오는 계속해서 호출이 되겠고요. 거기서 캔버스 드로우 패스를 이용해서 내가 실제로 터치해서 무브할 때 발생되는 좌표 값을 이어서 이렇게 핑거 페인팅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 뷰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는 부분인데요. 파일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 도화지를 갖다 비트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트맵을 어떻게 여기 보시면 environment get external storage 디렉토리 해서 여기다가 핑거 페인팅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날짜 유니크한 파일명을 정해주기 위해서 날짜를 붙인 다음에 확장자 JPG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저장할 때 필요한 JPG로 저장할 겁니다. 저장을 할 때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파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 권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쓰기 권한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안드로이드 퍼미션, 라이트 익스터널 스토리지라는 이 퍼미션만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얼마든지 쓰기 권한이 됐는데요. 안드로이드 OS 지금 9 파일을 쓰고 있죠. 근데 예전 6 버전서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앱을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뭐 사진 또는 폰북 또는 다른 저장 장치에 뭐 퍼미션을 허락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요게 안드로이드 6.0서부터 6.0 이상부터 이런 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모든 코드를 다 같이 작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고요. 제가 코드를 다 작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코드는 작성해 놨고요. 그 코드를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코딩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자바 파일이 있고요. 이 프로젝트 14001 프로젝트고요. 먼저 자바 파일을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하고 마이 뷰가 있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구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보다 리소스의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메인 XML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UI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뷰가 위에 핑거 페인팅이라고 타이틀명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내가 손가락으로 핑거 페인팅할 면이 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다가 내가 만든 커스텀 뷰, 핑거 페인팅 뷰, 마이 뷰를 애드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세이브가 있습니다. 세이브 전송 버튼이 있겠고요. 자, 텍스트로 보시면 프레임 레이아웃을 썼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갖고 층층에 레이어 쌓이듯이 하나씩 하나씩 위로 층층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먼저 프레임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가장 밑에 깔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핑거 페인팅 내가 만든 뷰를 애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버튼이 층층이 놓였습니다. 텍스트 뷰는 가장 위쪽에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비티 탑을 줬고요. 버튼은 하단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바텀을 줬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레이아웃은 아니고 일반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이제 뷰 가장 핵심인 커스텀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뷰 이름은 my 뷰라고 적고요. 커스텀 뷰이기 때문에 뷰 객체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페인트 객체가 있는데요. 페인트 객체와 패스, 내가 드로잉을 해서 마구마구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기 때문에 패스 객체도 하나 일단 생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 그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자, 다음에 컨스트럭터 생성자에서 컨텍스트 받겠죠. 컨텍스트 받은 다음에 여기서 각각 페인트와 패스를 초기화해 주고 있습니다. 자, 페인트는 보니까 두께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타입이고, 그 다음에 컬러는 컬러 핑거 페인팅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한번 가보면 어떤 색이냐면 파란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핑거 페인팅 보면 지금은 이제 교육할 때 예제니까 그런데 팔레트가 좀 나오죠. 팔레트 나와서 내가 찍으면 그 색깔을 그 색깔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색깔 정보를 다시 추출해 와서 다시 그리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재밌는 UI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 가지 색깔 파란색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객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선의 두께는 7, 그 다음에 스트로크 타입, 선 타입이고 색상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해서 페인트 객체 초기화해 놓고요. 패스도 객체를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객체를 생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온드로우 가장 핵심인 그 메소드죠. 그래서 온드로우를 보니까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패스, 곡선을 그린대요. 패스 뭔가 선을 그리는데 마이 패스, 패스 객체, 그 다음에 페인트 요 속성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터치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터치 이벤트 보면 먼저 X하고 Y 좌표값, 내가 손으로 터치하는 곳의 좌표값을 이벤트 get X, get Y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먼저 터치를 했을 때, 먼저 손가락을 눌렀을 때, 터치를 했을 때 pass, move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곳에 X 좌표와 Y 좌표를 명시해 줬고요. 다음에 다운을 한 다음에 움직이겠죠. 손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움직일 겁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움직이면 line 2라고 해서 X, Y 좌표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운을 했습니다. 다운을 한 곳의 좌표가 먼저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 2는 계속해서 무브 이벤트는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얘는 처음에 터치를 할 때만 발생했고 무브 할 때마다 라인 2니까 계속 그죠? X, Y는 계속해서 변동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변동되는 그 좌표값에 자치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터치할 때는 다운할 때는 move to, 그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일 때 그때는 move 할 때는 line to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 할 때는 별로 특별한 건 없겠고 그냥 로그만 한번 찍어 보는 것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온드로우가 계속 호출이 돼야 돼요.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거 아니었잖아. 계속 호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밸리데이트 메소드로 호출해줍니다. 인밸리데이트 메소드에 의해서 온드로우가 계속 온드로우가 호출되겠고요. 온드로우에서는 뭘 해주고 있다? 캔버스 드로우 패스에서 마이 패스와 마이 페인트 객체를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뭐가 돼요? 이렇게 화면에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 비트맵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 get canvas bitmap이라는 어떻게 보면 게터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비트맵 객체를 먼저 구하고요. 비트맵 객체에다가 컨버스 객체를 구해서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컨버스를 요 지금 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비트맵을 넘깁니다. 즉 내가 그림을 그린 비트맵 이미지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뷰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핑거 페인트의 핵심은 이거죠. 패스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드로우 패스를 이용하는데 드로우 패스 할 때 패스 객체를 넣어주는데 패스 객체의 시작점과 움직임 끝점을 갖다가 좌표값을 계속해서 대입만 시켜주시면 알아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한번 가볼게요.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 앞에서 만든 액티비티 요 화면 위젯을 다 초기화하는 레퍼런스 변수들이겠고요. 변수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핵심은 마이뷰에서 마이뷰를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붙인다? 리니어 레이아웃 핑거 페인팅 레이아웃에 애드 뷰하고 있죠. 즉 어디냐면 여기 요 건에다가 크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 붙이고 나서 이제 그러면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로서는 다 되고 파일을 이제 저장하는 거는 좀 이따가 다시 코드를 리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번 실제로 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실행시켰고요. 이를 한번 여기서 탑재를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권한 설정하는 거, 요 화면 많이 보셨죠? 요 화면 때문에 권한 설정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은 허락을 하고 얼로우하고 설명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레이아웃이 나왔고 마이 뷰, 커스텀 뷰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거 좀 보면 로그 보면서 할까요? 자, 로그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마이 뷰에 여기 다운, 무브, 업, 그 다음에 X, Y 좌표 다 심어놨죠. 그래서 로켓으로 해서 인포니까 인포만 좀 너무 많이 보이면 좀 그러니까 인포만 보인 상태에서 좀 지우고요. 자, 여기서 로고를 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누르면 어떻게 된다? 아이고, 삼성 폰이 잡혔네요. 에뮬레이터로 바꾸겠고요. 다시 자, 누르면 어떻게 마우스 다운이 됐고 좌표가 지금 X좌표, Y좌표가 520에 346이라고 나오겠고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move 이벤트가 계속해서 발생하죠. move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면서 어떻게 된다? line to 패스 객체에 있는 line to 메소드의 X좌표, Y좌표가 전달이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온드로우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터치를 떼면 업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리고 좌표값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거 쉽죠? 그림 그린 거. 커스텀 뷰를 만드는데 커스텀 뷰를 어떻게 만든다? 마이 패스, 드로우 패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패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냥 구현만 해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의 두께가 좀 얇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페인트 객체의 속성을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는 먼저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텍스트 뷰, 세이브, 그 다음에 세이브는 여기에 보면 온클릭 리스너로 이렇게 리스너를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커스텀 뷰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는데 이 이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id가 버튼 submit 버튼이다, save 버튼이다 하면 비트맵을 근데 어디 있는 비트맵을 구해야 한다? 내가 만든 커스텀 뷰에서 드로잉한 그 캔버스에 있는 비트맵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커스텀 뷰 my 뷰죠. my 뷰에 get canvas 비트맵. 요것 때문에 어떻게 my 뷰에 요 getter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비트맵을 가져옵니다. 그럼 비트맵 가져왔어요. 내가 그림을 그린 캔버스에 그것을 비트맵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ave imag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비트맵을 던져서 여기서 실제 저장할 텐데 여기 보면 조건을 한번 따져요. external storage가 writeable 쓰기가 가능한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가능한지 외부 그 저장 장치가 가능한지 보는 겁니다. environment get external storage state에서 요게 실제로 쓰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폰에 별 이상이 없다면 거의 다 true겠죠. 그래서 true를 반환을 받으면 쓰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ave image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save image로 가다 보면 자바 기본 문법입니다. 외부 환경 일단 폰에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경로를 먼저 구해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폰의 저장 위치, 저장 경로를 구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핑거 페인팅이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y 디렉토리라는 파일 객체를 만들고요. 거기서 mkdir make 디렉토리에서 요 경로에다가 루트니까 요 경로에다가 플러스해서 이 경로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경로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즉 디렉토리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해갖고 심플 데이터 포맷에서 날짜를 갖다가 지금의 날짜 현재 날짜를 연, 월, 일, 시간, 분, 초로 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요게 이렇게 그림을 한다면 세이브 누를 때마다 계속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하는 그 파일의 이름을 정할 때 유니크한 이름이 돼야 되겠죠. 중복해서 과거에 있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 이렇게 연, 월일 딱 세상에 이 순간만큼 한 순간에 해당되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핑거 언더바라고 한 다음에 앞에 핑거 언더바하고 뒤쪽에 타임스탬프라는 요 이름을 붙여줍니다. 시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확장자는 JPG 붙여주겠고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 파일 네임을 파일이라는 객체를 구하는데 파일이라는 객체를 구할 때 요 디렉토리에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라고 파일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파일 객체가 그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델리트하고 지우겠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난 실제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구한 파일을 가지고 그 경로에 그런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할 때는 JPG로 저장을 할 텐데요. 압축을 100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맵을 JPG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분류를 받고 있는데 저장이 제대로 되면 그 true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불리언 값으로 결과 값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로그를 찍어서 저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거나 토스트 같은 거 띄워올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외부 그 저장소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트라이로 묶겠고요. 예외처리 해주겠고, 그 다음에 입세션 받는데, 지금 간단하니까 입세션 객체를 하나 받는데요. 뭐, 자바에서는 파일 라파운드라든가 파일 아웃풋 스트림, 뭐, 관련된 입세션이 많이 있죠. 그런 거로, 조금 더 그, 친절하게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파일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파일 저장을 해보는데 파일 저장하는 게 에뮬레이터에서는 잘 좀 그다지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돼서 요거는 그 폰에서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폰에다가 제 폰 개인 폰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고요. 폰에서 실제로 저장이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가서 됐고요. 자, 폰 화면을 보기 위해서 잠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됐습니다. 요게 실제로 폰입니다. 네, 됐고요. 처음에 프로젝트 떴다 그러는데, 자, 허용을 누르면, 네, 허용을 누르면 그 이제 권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요 권한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요거를 빨리 얼른 눌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핑거 페인팅 이렇게 돼 있고요. 핑거 페인팅에서 실제로 그림을 뭐 그려보면, 그림을 그리거나 보통 우리가 요거 사용하는 거는 서명 받을 때 하죠. 뭐 물건을 수령했어요. 택배 하시는 분한테 물건을 수령했다. 또는 뭐 주로 등기물 같은데 저는 많이 하던데, 등기를 받으면 등기를 받을 때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또는 어디에 가갖고 뭐 이렇게 뭐죠? 어떤 결제 같은 걸 했을 때 서명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명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했다. 음, 마우스 같은 거 좀 엉망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저장이 방금 어떤 코드? 요 코드 자바 순수 자바 코드에 의해서 요 경로에 이런 경로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저장이 실제로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으로 가겠고요. 여기서 내 파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파일 들어가서 자, 여기서 메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핑거 페인팅이라는 뭐가 생겼다? 폴더가 생겼죠. 핑거 페인팅이라는 폴더가 요 지금 명령에 의해서 생긴 거겠고요. 그죠? 자, 실제로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예, 이미지가 하나 생겼고요. JPG 그리고 뒤에 날짜, 시간 정보 다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예, 지금 제가 방금 그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또 한번 들어가서 뭐 다른 그림을 이렇게 막 그어요. 예, 그런 다음에 또 세이브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는 그 기능은 구현을 안 해놨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깨끗이 지우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저장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러면 큰 고민 다 넘겼어요. 중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를 JPG로 저장하는 것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일 쓰기 권한인데, 자, 파일 쓰기 권한은 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안드로이드 앱의 중요한 정보, 권한이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쭉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퍼미션 권한을 넣어주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냐면 라이트 익스터널 스토리지에 쓰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안드로이드 앱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 설치를 할 때 문제없이 다 설치가 되고 바로바로 저장하는 곳에 파일을 쓰기 권한을 얻어서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한 3년 전, 4년 전을 기억하는데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이게 조금 더 보안이 강화돼 갖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실제로 앱이 처음에 최초 실행이 됐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재차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디바이스에 어떤 뭐 쓰기 권한이 허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은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니페스트에 쓰기 권한, 읽기 권한이면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 뭐 갤러리 같은 거 구현할 때는 리드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쓰는 거니까 라이트만 써주겠고요. 이렇게 권한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앱을 만드는 자바 코드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 처음에 온크레이트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온크레이트 할 때 리퀘스트 퍼미션 카메라라는 이런 거를 한번 넣어줬습니다. 넣어줘갖고 자, 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뭐 이렇게 깊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재활용해서 코드를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이 부분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저기 뭐야 안드로이드 실제로 지금 폰에 탑재해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6.0 이상일 경우에 이런 실행을 해라. 여기까지 실행을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별 특별한 게 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6.0 이상 마시멜로 이상일 때는 퍼미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6.0 이하일 때, LG니까 6.0 이하일 때는 특별한 작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권한 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코드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재정에 오버라이드한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on request permission result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퍼미션의 위쪽에서 퍼미션 동의를 했을 때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가 나누겠죠. 그래서 동의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라고 우리가 이걸 재정해서 따로 또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권한 설정은 코드를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코드를 그냥 뭐 긁어온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캔버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핑거 페인팅으로 손으로 뭔가를 그리든지 사인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 쓰고 나서 그거를 JPG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캔버스 객체는 실제로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림을 그린다 좀 어설프죠. 대부분 다 PNG나 JPG로 그래픽 전문 툴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와서 이미지 뷰라든가 그런 거로 표현을 하지 여기서 휘황찬란한 이미지 일러스트를 다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로 교육용 목적 어떤 이렇게 핑거 페인팅 같은 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서명을 받는 곳 그런 곳에서 이런 캔버스에 패스 기능을 드로우 패스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요. 그 그림을 그린 거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 폰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